혹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매출이 얼마 되지도 않은 거래처에 굳이 그렇게까지 가결산을 해야 되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출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사업을 한 지 벌써 5년이 되고 직원도 25명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어느덧 제가 하고 있는 게 사업이라고 조금 체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세무사님께서 자영업자분들과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고 있잖아요. 세무사님이 생각하는 자영업과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저도 이제 사업을 키우고 배워가는 입장이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내 사업이 내가 자리를 비워도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게 좀 사업에 가까운 것 같고, 내가 자리를 비우면 절대로 안 돌아간다 라고 하면은 그게 자영업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리를 비운다. 이거 차이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장님이 자리를 비워도 회사의 업무 루틴이 문제없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설명한 건데요. 바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개업한 이후에 아이 낳고 이 일을 계속 좀 이어가고 싶었었어요. 현실적으로 워킹맘으로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사업도 같이 키우는 것이 사실상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주변에서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도 많이 하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저는 사업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제 커리어를 계속 유지하고 싶었어요. 아이 때문에 일을 포기를 한다면 먼 훗날 굉장히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신이 포기하게 될까봐 도저히 일을 안 할 수 없게 막 사업을 더 벌렸다는 말씀을 예전에 드렸었는데요. 제가 사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길을 택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녀하고 함께할 시간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그 제약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느꼈죠. 이래서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구나. 시간적인 제약은 어떤 경우에서든 생길 수 있고,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없다면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아니면 제가 혹시라도 아프거나 다른 업무를 할 때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구나, 그런 위기감을 좀 느꼈던 것이죠. 주변의 다른 사장님들을 보면 특히 젊으신 분들은 아직 혈기왕성하기 때문에 스스로 일을 많이 처리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무슨 일이든지요, 사장님이 직접 하면 당연히 업무 처리가 빠르고 정확하게 될 수밖에 없죠. 직원이 처리하는 것과 사장이 처리하는 것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장님들은 아무래도 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책임을 가지고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다, 아무래도 의사결정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직접 하시면 혼이 들어가죠. 근데 사장님들께서 모든 일에 다 관여를 하시고 직접 페이퍼워크를 하신다든지 업무에 직접 개입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이러면은 사업의 확장성에 좀 한계가 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경험을 해봤죠. 일단 직원분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것 자체도 일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 결과물이 잘 되면 다행인데 잘 안 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그거를 고치는 것도 일이고, 이럴 바에 그냥 내가 다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저 혼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새. 그래서 업무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사람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는 이 사업, 이 월드만의 룰을 만드는 것이죠. 저조차도 제가 직접 신고서를 이제 작성하는 일보다는 거래처의 만족도 관리와 마케팅에 집중할 수 있는 체계를 짜는데 노력을 굉장히 많이 기울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투자가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그쵸.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그 투자라는 것이. 솔직히 저 자신도요, 제 사업이 이렇게까지 투자가 많이 들어갈진 몰랐어요. 진심인데요. 한 사업의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인생을 바쳐야 되는 거하고 같은 것 같아요. 상상 이상의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꼭 금전적인 투자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죠.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 써야 하는 인내심도 좀 발휘를 해야 하고요. 직접 경험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하잖아요. 제가 깊은 골을 지나왔으니까 이제서야 조금씩 앞에 산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영업자에서 사업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필수적인 요소요. 제가 방금 금전적인 부분과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 생각에 그 시스템의 핵심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나와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시스템은 더 견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제 비전을 공유하고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된 일이잖아요. 자영업에서 꼭 사업가로서 탈바꿈할 필요가 있을까? 요즘들은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해봐요. 세무사님 요즘 너무 힘드셔서 그런 생각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저는 조금 사업가에 가까운 그런 길을 택하기는 했지만 자영업으로도 한 분야의 장인이 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사업에 있어서 꼭 정답이라는 게 딱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또 재밌는 것이고, 장단점을 잘 따져보고 사장님한테 맞는 길을 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나와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회계사님, 그런 비결이 있으시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직원분과 제가 같은 길을 가는데 비결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저는 제가 갈 길을 명확히 하고 직원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더 좋은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거,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을 직원분들에게 더 잘 이해시키는 거, 그런 것들을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무사님은 반기 결산이라든지 1년 총 결산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모든 거래처에 한 군데도 빠짐없이 제공하잖아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미리 하는 반기 결산, 그리고 1년 총 결산은 제가 창립한 이래 한 군데도 빠짐없이 서비스를 다 제공하고 있어요. 그거를 고객분들도 또 만족하셔가지고 소개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게 시스템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죠. 혹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매출이 얼마 되지도 않은 거래처에 굳이 그렇게까지 가결산을 해야 되냐, 이런 건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출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장님에겐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생일대의 사업이신 거거든요. 저는 그 소중한 사업의 장부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게 제 일인 거잖아요. 제가 약속한 바이기 때문에 이건 신뢰의 문제예요. 모든 거래처에 저의 신뢰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먹구구식으로 뭐 그때그때 해주는 거, 저는 그게 지속 가능하다고 보지 않아요. 모든 거래처에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저희 회사의 시스템이 이제 빛을 발휘하는 것이죠. 제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하에서는 저희 거래처가 10만 개여도 하나의 누락도 없이 가능합니다. 10만 개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10만 개를 향해서 달려가고 계시나 보세요. 10만 개는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정말 대단하네요, 세무사님. 세무사님이라면 신뢰가 가는데요.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바로 여기 사장님의 세금 큐레이터 청아가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